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나 일본의 아베 수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이보다 오히려 하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동맹국 대통령한테 이런 홀대를 받으니까 국민들은 서운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찌질한 짓을 했으면 이 정도인가 하는 푸념부터 나옵니다. 요즘은 일본 아베한테도 문 대통령이 내놓고 패싱을 당하잖아요. 이 정도면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김문수 TV 폭파당했다. 어제만 해도 107개 유튜브 소리도 없이 계정 없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국민으로서 바른말 계속하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격려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끼리 통화하면서 통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내용을 어떤 외교관으로부터 알아낸 것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밀이라는 내용이 문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일본에 오는 김에 한국까지 좀 와달라고 그것도 통사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힘이 센 트럼프한테 고개도 안 숙이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를 얻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결국은 전에 노 대통령이 한 그 코스프레 흉내만 낸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기 표만 얻기 위해 뒤에서는 비굴하게 거지었으면서 앞에서는 당당한 척하는 그 대통령의 실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그 외교관 파면을 당했다는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외교관님 힘내십시오. 자, 그 외교관님 얼마나 못했으면 국민 기만하는 대통령의 본 모습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한 이 정권이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만 그 외교관님 잘못된 권력에 맞서서 국민들한테 본 모습을 전달한 공익 제보자십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보자 하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편은 같은 일을 해도 감싸고 다른 편은 역적질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사람 자르라고 그랬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국회의원 정청래 씨는 MBN에 출연해서 대통령 통화한 내용을 청와대 비밀 자료를 방송에 발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봤습니다. 당한 그 사회자 배철수 씨가 비밀을 공개해도 되냐니까 자기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은근 목에 힘주는 모습을 많은 시청자들도 봤습니다. 저도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외교관 자르라는 얘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어서 처자식 다 지금 길거리에 나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이런 일까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기회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아베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비호감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되는 주변 국가 대통령 모두한테 나라와 국민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문 대통령은 주변 나라 대통령이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렴풋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한테 꼼수 부리다가 한 방 먹지 않았습니까?
시십대다가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미사일도 쏘고 또 화풀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 깜짝 놀란 문 대통령이 쌀 준다, 개성공단 열어준다. 뭘 내밀어 봐도 그 정도는 양이 김정은이 차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고 손을 내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나 관계 있는 주변 나라 대통령한테 무시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 대통령이 이념 프레임,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이데올로기를 너무 정치하는데 집착해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앞장서야 하는 게 대통령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념을 가지고 왜 따집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이념을 원해야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몇 사람이나 그 대통령 이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좌파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겉으로는 번더러하게 항상 피해보는 사람,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 존중받는 세상이라는 게 약자 편만 골라서 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다 잘 살면서 약자도 보호해야 되는 게 그 이념의 본분 아닙니까? 근데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주는 정책이 그게 무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하고 마두로가 그 짓 하다가 쫄딱 망해서 내일 모레 나라가 사라질 판 아닙니까? 자, 주변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이 무시당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는 그런 자세가 안 나온다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가 일본에 3박 4일을 머물면서 하루 종일 아베 수상하고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골프도 치고, 자, 골프는 트럼프가 취미라니까 그렇다 치고, 또 스모 경기는 미국에 없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겠죠. 근데 노바다 야끼는 먹는 것은 체중 조절 때문에 햄버거만 즐겨 먹는다는 트럼프한테는 뭐가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고역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문제도 풀리고 일본과 미국의 그 무역도 잘 이루어지고 공조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문 대통령이 트럼프가 일본 오는 김에 잠깐 한국 돌려달라고 그 통사정 했지만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 온다 해도 지난 4월에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찾아가서 단 2분 만나준 정상회담 한 거 그거와 똑같이 될 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트럼프는 정상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미국 이익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국민들도 처음에는 계산 속 빠른 트럼프의 인품을 비난하는 사람도 꽤 많았지만 지금은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통해서 미국 이익을 챙기는데 누가 어떤 국민이 미국 국민이 반기를 들고 어떤 국민이 비난을 합니까? 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나마 이리저리 한국 눈치를 조금 보는 일본의 아베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이나 위안부 문제 같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사를 덜추어서 공세를 취하다 보니까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그걸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속셈으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같은 과거사를 덜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일본과 무조건 원수로 지내야 지지자들한테 박수를 받는다는데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좌파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도 앞으로도 트럼프와 아베도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은 무시할 겁니다. 대통령이 앞에서 말한 이념적 문제야 국가 이익 챙기는데 속을 하니까 본인도 개무시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판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과 국가가 더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임기 기간이라도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대우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부터 해야 됩니다. 우선 우방 국가를 잘 적대시하지 말고 잘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놓고 노골적으로도 비토도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겉으로는 잘 대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하는 그 이중적 태도부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17년 트럼프 그 초청해서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에서 만찬 잘하고 돌아가는 길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노총이라든지 또 다른 시위자들이 반미 시위대를 만들어서 습격을 해서 트럼프 차에다가 물병도 던지고 쓰레기를 트럼프 차에 던졌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외국 언론에서는 이거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그 당시 얼마나 급했으면 모든 것 무시하고 반대편으로 역주행해서 달아났겠습니까? 또 그때 청와대 만찬에서 일본과 좋은 관계에 있는 트럼프한테 굳이 독도새우라는 걸 내놓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 독도새우가 참 의미가 있겠죠. 그 보기 싫은 일본 얘기니까, 일본하고 그 반대된 얘기니까. 그렇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아베를 걸고서 무슨 국가적인 이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전화할 때 앞에서는 당당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이 정권의 그 이중적인 꼼수를 겪은 트럼프나 아베가 뭐가 아쉬워서 문 대통령한테 잘 지내보자고 우호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자,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좀 받으려면요.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과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으로서의 자세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들 바람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미워도 동맹국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미국과 동맹국 맺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일본과도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접근 못하는 북한 정보,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하고 그 지지자들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없애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 정보의 효용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하고 그 트럼프는 분명하게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념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문 정권을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하고 이념이 다른 정권으로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의 남한을 이념적으로 다른 북한과 중국과 구별해서 안보 공동체를 돕자는 그런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할 때 문제만 봐도 이 정권이 중국 눈치 보고 민노총 같은 또 그다음에 그쪽 그 지역의 시위자들 지지자들 그런 시위대를 앞세워서 아직까지도 사드를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해 놓으면 미국만 이익입니까? 결국 중국도 우리한테 그걸 먹게 되고 우리한테 사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 우리도 그걸로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나마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조금 받으려면 세 번째로는 이거 힘들지만 김정은이하고 관계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트럼프하고 아베는 문 대통령과 우리를 무시하고 김정은과 요즘 좋은 관계 가지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문 대통령하고 계속 잘 지내봐야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하자원이 많은 북한의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져갖고 미국과 일본이 자기네 나라 경제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만 잘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사드 같은 무기 배치를 중국 코앞인 북한에 배치할 수 있다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김정은을 봐도 아무리 이복형이지만 형까지 죽이는 김정은이
김정은 자기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 미국과 일본과 손을 못 잡을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요, 중국도 미국 트럼프와 일본 아베하고 소통을 이제는 김정은한테 부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자기 입지가 실제적으로 올라가는데 왜 마다하겠어요? 이래저래 문정권은 주변 국가들 사이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정권 잘못 만나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사면 초과에 몰린 대통령하고 도매금으로 사지로 몰려가야 됩니까? 저는 비판을 하지만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마치기 전에 구독 눌러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셔야 부당한 대통령과 정권에 맞서서 독하게 바른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